소말리아는 90년대 이후 항상 혼란한 나라였습니다. 2022년 정부의 대공세로 밀려나 사그라들었던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가 다시 공세를 시작해 소말리아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진격은 계속되어 25년 8월 초 기준으로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 대한 포위망이 형성되려 하고 있습니다. 반군이었던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집권했던 과정이나 시리아의 HTS가 알-아사드 정권을 전복했던 과정이 다시 소말리아에서 반복되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소말리아입니다. 실패 국가의 대명사인 소말리아의 수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는 국가가 분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부족들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이들 부족 내부에서도 서로 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족들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소말리아인들에게 시족은 운명 공동체이고 시족 중 한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복수를 해야 할 문화적 의무가 있는 디아 문화가 있고 이 때문에 복수와 원한의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느 한 부족이 다른 부족들을 압도하기 어려운 절묘한 힘의 균형 때문에 중앙집권적 체제가 아예 생기기도 어렵고 부족과 시족을 기반으로 하는 무장단체들과 자치지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서부에서는 소말릴란드가 1991년 독립을 선언하고 사실상의 독립국가로 활동하고 있으나 30년이 넘도록 국제적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년 1월 소말릴란드는 내륙국가인 에티오피아와 해양기지를 제공하는 대신에 독립을 인정하는 MOU를 맺었다가 소말리아 연방정부의 반발로 무효화된 적도 있습니다. 소말릴란드는 미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진행하는데 미국 기업의 광물 에너지 자원 개발 참여 및 미군 기지 제공을 대가로 미국에게서 독립을 인정받으려고 시도 중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25년 6월 19일경에 마이클 랭글리 미 해병대 대장 겸 아프리카 사령부 사령관이 소말릴란드에 방문하여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였고 항만 및 군사력 기반 시설을 찾아 항구 등을 점검했습니다. 바로 옆에 푼틀란드는 1998년에 자치국가를 선포하고 소말리아 연방정부 내에서의 자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체 안보군, 경찰, 해양경찰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자적 외교를 통해 아랍에미리트와 비공개 군사협정으로 아랍에미리트에 보사소 공군기지를 제공하는 등 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상당히 벗어난 지역입니다. 더 남쪽의 주바랜드는 소말리아 연방 내부에서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원칙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바랜드의 군대는 중앙정부의 군대와 충돌하기도 하고 알샤바브의 공격에서 중앙정부를 지원하러 파병하기도 하는 등 복잡한 관계입니다. 이외에도 중앙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지역이나 조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993년 블랙호크 다운 사건에서 미군 18명이 전사한 후 미국은 소말리아에 대한 개입을 축소했고 1995년까지 UN 평화유지군도 철수합니다. 평화유지군이 사라진 소말리아에서는 무장부 상태 속에서 다양한 군벌 및 부족 기반 무장단체들이 전국에서 충돌하면서 내전이 격화되고 실패 국가 상태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990년대 초반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샤리아법 판결을 내리는 이슬람 법정들은 판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이러한 난세 법정들도 무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에 전국의 이슬람 법정들이 연합한 연합단체인 이슬람 법정연합이 결성되었고 전통적인 군벌과 부족 시족 중심의 소말리아 내전 구도의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해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1991년 시아드 바레 정권의 축출 이후 13년간 무정부 상태였던 소말리아의 국제사회와 에티오피아 등 이웃 국가의 지원으로 2004년 8월에 과도 연방정부가 케냐에서 설립되었고 2005년부터 과도 정부는 소말리아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고 2006년 6월에 이슬람 법정연합이 수도 모가디슈를 포함한 남부 주요 도시를 장악하여 과도 연방정부를 밀어내면서 오랜 내전이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도를 뺏긴 소말리아 과도 연방정부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의 관점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소말리아에서 집권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소말리아까지 직접 개입하는 것은 곤란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60% 이상인 에티오피아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오랜 분쟁을 벌여온 소말리아에서 이슬람 법정연합이 집권할 경우 자국 안보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2006년 6월부터 향후 소말리아에서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접경의 소말리아 영내에 소규모 작전을 개시하면서 침공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2006년 12월 미국의 지원을 받은 에티오피아는 유엔에서 정통성을 인정받은 소말리아 과도 연방정부를 보호하고 극단주의 세력이 합법정부를 붕괴시키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해 12월 28일에 모가디슈를 점령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슬람 법정연합은 붕괴했고 과도 연방정부는 다시 집권했고 아프리카 연합 평화안보이사회는 평화유지군을 창설하여 2007년부터 소말리아에 주둔하게 됩니다. 알샤바브는 2006년경에 이슬람 법정연합의 산하 조직이자 정면 민병대 성격의 조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이슬람 법정연합이 몰락한 후 알샤바브는 독립적인 반군 조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알샤바브는 활동 초기에 에티오피아 군의 소말리아 점령에 저항하는 무장단체로서 반에티오피아 성향의 민중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외국군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감과 저항, 막대한 군사적 경제적 부담에 직면한 에티오피아는 2009년 1월에 소말리아에서 철수했고 그 후 알샤바브는 급속도로 팽창했습니다. 2012년 알샤바브가 공식적으로 알카에다에 충성을 맹세한 후 종교적 급진주의 무장단체의 성격이 강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샤바브는 농촌을 중심으로 과세 행정체계를 갖춘 유사 통치기구를 구성해 다실상의 정부 역할을 했고 소말리아 정부군 및 지역 군벌들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강력한 비대칭 게릴라 조직으로 변모했습니다. 한편으로 부족별로 갈라진 소말리아의 현황을 반영하여 2012년 8월에는 소말리아 연방정부가 설립됩니다. 알샤바브는 이웃 국가에도 계속해서 침공합니다. 2007년에 에티오피아 영내로 짧은 침투 시도를 하였지만 격퇴당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에티오피아에 대한 무력 도발을 이어나갑니다. 2022년 7월 20일에 1,500에서 2,000명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병력으로 침공하여 국경 넘어 150km 넘어까지 침투하여 에티오피아 군의 반격으로 축출되었으나 일부 잔당이 에티오피아의 은신처 및 무장 게릴라 거점을 형성하려고 시도하여 에티오피아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케냐도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대외 원정 능력도 있지만 알샤바브의 제1 목표는 모가디슈의 소말리아 연방정부의 전복입니다. 2022년 중순까지 알샤바브는 계속해서 팽창하면서 소말리아 영토의 상당 부분을 점령했고 수도 모가디슈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2022년의 상황은 크게 변합니다. 2012년부터 17년까지 제8대 대통령을 역임한 하시안 셰흐 마하무드 전 대통령이 22년 5월에 다시 당선된 후 알샤바브 근절을 천명했고 22년 8월부터 미국, 티르키예, 아프리카 연합 등의 지원을 받은 정부군의 대공세가 시작됩니다. 당시 알샤바브는 통제 중인 지역에 과도한 세금과 억압을 가하면서 민심이 돌아서 있었습니다. 정부군은 중부 지역의 부족 민병대들의 지원을 얻고 미국과 티르키예에 드론을 공급받았고 미군은 공습을 통해 정부군을 도왔습니다. 22년 12월까지 알가두드, 이란, 중부 샤벨레에서 정부군은 상당한 전과를 얻습니다. 정부군의 공격으로 알샤바브의 통제지역은 분단되어 포켓에 고립되었고 보급 루트도 붕괴됩니다. 이때의 전과로 정부군은 반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22년 대공세 당시에 정부군은 보병을 두 가지로 분류해 투입했습니다. 하나는 미국 국방부의 지원과 미군 교관 및 민간 군사 컨설턴트들에게 훈련받아 설립된 특수부대인 다나부 여단이고 나머지는 훈련과 사기가 부족한 일반 병력들입니다. 다나부 여단이 공격에 나서서 알샤바브를 밀어내면 그곳에 일반 병력들이 점령지의 방어를 위해 투입되고 다나부 여단은 다음 공세에 나서는 방식이었습니다. 22년 정부군의 공세 당시까지만 해도 이 방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3년 8월 알가두드의 하우스웨인 전투에서 정부군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알가두드 남부 전선이 붕괴하면서 정부군의 공세는 모멘텀을 잃게 됩니다. 25년 2월 20일 알샤바브가 남부 여러 마을의 민병대와 연방 정부군 전초기지를 목표로 한 대반격을 시작하면서 전황의 흐름은 다시 바뀝니다. 알샤바브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 단위의 전투원을 투입해 기습 공격을 감행하고 여러 장소에 분산시켰다가 병력을 집결해 기습하고 다른 곳에서는 기만 작전을 능숙하게 사용하면서 소말리아 군을 수세로 몰아넣었습니다. 23년에서 25년 초까지 알샤바브는 분단되어 있는 통제구역을 연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타기와 훈련 수준이 낮은 대규모 병력으로 점령지를 방어하는 전략은 정부군이 공세 중인 상황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사기가 낮고 훈련도가 낮은 병력이 동시다발로 공격해오는 반군을 방어해야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한 밀리기 시작하고 모멘텀이 붙으면서 공포가 퍼져나갔고 소말리아 정부군의 일반 병력들의 사기도 더욱 저하되어 심지어 수해 우위에 있더라도 도주했고 요충지 방어를 위해 다나부 여단 등의 특수부대가 투입되어 현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일반 병력들은 도주하고 사라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 병력들의 사기 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탈영병들을 불신자로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탈영병들의 가족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역효과만 생겼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알샤바브는 IED로 대통령 원저 인근에서 최전선 시찰을 나가던 하산 셰흐 마하무드 대통령의 차량 행렬을 공격합니다. 마하무드 대통령은 무사히 현장을 벗어났지만 경호원 7명이 순직하고 총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 4월에서 6월 사이에 모가디슈 시내 중심부와 대통령궁, 외교 공관, 공항 등을 목표로 박격포 공격이 반복됩니다. 이런 종류의 공격은 소말리아 정부군이 지역의 방어와 치안 유지를 위한 병력을 투입하도록 강요하여 최전선에 대한 병력 투입을 감소시켰습니다. 25년 4월 16일 알샤바브는 전략적 요충지인 아단 야발을 점령했고 주변 정부군 전초기지 10개를 점령합니다. 아단 야발은 수도 모가디슈 북쪽에 약 250km에 위치한 정부군의 보급 중심지이자 22년 정부군이 반격 작전을 준비하던 전초기지였습니다. 소말리 가디언 등의 소식통에 따르면 아단 야발에는 정규군 병력 및 지역 민병대에 합계 2,500에서 3,000명 이상이 있었으나 수백 명의 알샤바브 병력 앞에서 큰 저항 없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소말리아 정부군 참모총장 오도아 유수프 라게와 군사법원장이 현장에 있었다고 하나 도주했다고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참패 소식을 접한 후 국민들 사이에서는 하산 셰흐 마흐무드 연방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말리아의 일반 병력들은 사기도 낮고 훈련도 부족한 반면에 지역을 지키는 민병대는 자신들의 고향과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특히 모코코리 지역의 민병대인 하와들 민병대는 22년 정부군의 대공세에 참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리며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알샤바브는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나갔고 25년 7월 이후에 더욱 가속도가 붙습니다. 7월 7일에 정부군과 하와들 민병대가 수비하던 모코코리가 약 2달간 반복된 알샤바브의 차량 폭탄 공격 등의 비대칭 전술로 함락됩니다. 이곳을 수비하던 하와들 민병대가 알샤바브에게 패배하면서 가장 강력한 지방 민병대마저 알샤바브를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됩니다. 모코코리를 손에 넣은 알샤바브는 7월 13일 14일은 무려 타르도를 공격했을 때 지역 민병대에 큰 저항 없이 점령했습니다. 소말리 가디언이 인용한 소말리아 연방 국회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가 증원 병력은커녕 식스 탱크 같은 기본적인 보급품도 보내지 않아 현지의 방어 세력이 반군 공격에 취약해졌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7월 20일 전후에는 수도 모가디슈 북서쪽에 주요 교량이 위치한 바이비드와 아놀레가 알샤바브에게 점령당하지만 하루 만에 철수합니다. 7월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군의 중요한 물류 및 보급 거점인 마하스가 알샤바브에게 점령당합니다. 대본을 쓰고 있는 현재는 부올로 바르데와 잘랄락시가 도로가 차단된 채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에는 인접국가 지부티의 군대가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유지군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소말리아에 대한 지원국들의 피로감입니다. 1990년대부터 수십 년간 지원을 계속해온 전통적인 외부 지원 세력들이 계속해서 자금과 병력을 지원해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원에 대한 피로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07년 이후 최대 기여국이었으나 2016년부터 예산을 일부 삭감했고 이후로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공동 분담 체계를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2016년부터 아프리카 연합의 소말리아 평화유지군의 급여가 수개월 동안 체불되었다가 지급되기를 반복합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가자지구, 사헬 분쟁 등의 다른 분쟁들이 발생하자 유럽연합 입장에서 소말리아 평화유지군에 대한 지원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면서 평화유지군의 급여 체불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의 기존 소말리아 평화유지군이 2024년 말까지인 완전 철수 기한이 다가오자 새로운 평화유지군이 파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24년 12월에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새로 배치되는 아프리카 연합의 소말리아 평화유지군의 예산의 75%를 UN 분담금으로 조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25년 4월 UN에서 미국은 이 분담금 방식에 대해서 실질적 거부권을 행사하여 평화유지군이 필요한 예산의 20%도 확보되지 못했고 연장 병력에 대한 급여 체불은 수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테드 크루즈 등의 상원 의원들이 소말리아 평화유지 임무에 미국 정부 예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미국의 지원 가능성은 더욱 줄어듭니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위기 상황에서 소말리아 국내 정치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소말리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최고위급 정치협의체인 국가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23년 1월부터 푼틀란드는 헌법이 합의될 때까지 연방정부로부터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고 선언하고 국가협의회 회의에 불참하기 시작합니다. 7월 8일에는 비르키예에서 소말리아 연방정부로 지원되는 장갑차 등의 군수물자가 선적된 화물선이 비계적 결함으로 푼틀란드 해역에 정박했었는데 푼틀란드 해경이 무단 침입 및 군수물자 반입 신고 서류 미비 등을 사유로 압류했었습니다. 후에 아랍에미리트의 중재와 피르키의 강력한 외교적 항의와 압박으로 압류는 풀리고 연방정부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소말리아 정부군이 전선에서 밀리면서 와해되어가는 와중에도 소말리아 대통령과 측근들은 26년 5월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개헌 시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하무드 대통령은 국내의 다양한 정치적 세력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지속된 부족 할당제를 통한 간선제 요소를 폐지하고 1인 1표 직선제를 시행하고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고 연방의회의 권력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반대 진영에서는 이 개헌 시도를 연방주의의 약화와 권력의 중앙 집중화로 해석했고 푼틀란드와 주바랜드 등의 주요 연방주의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24년 3월 푼틀란드는 연방정부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연방에 대한 참여 중단을 발표합니다. 24년 10월에 열린 국가협의회 회의에서 연방 대통령이 부족 할당제를 폐지하고 보통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주바랜드 주 대통령 아흐메드 마도베는 제안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떠나버립니다. 24년 11월에 주바랜드 자체적으로 선거를 실시해 마도베 주바랜드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합니다. 연방정부는 이 선거를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그 결과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마도베 주바랜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바랜드도 즉시 중앙정부 대통령 하산 셰흐 마하무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바랜드와 연방중앙정부 간의 갈등은 높아져 갑니다. 12월 초 연방중앙정부는 연방정부군을 주바랜드 남부 접경도시 라스캄보니 일대에 투입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전투 결과 주바랜드군이 연방정부군을 압도하면서 승리했고 약 600명의 연방정부군이 케냐 국경을 넘거나 현지에서 무장해제를 당했고 250명 이상이 주바랜드에 투항합니다. 이후에도 주바랜드는 연방 대통령의 개헌 시도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연방과 대립각을 세우고는 있으나 알샤바브와의 전투에서는 연방정부군을 돕기 위해 파병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 22일 연방정부군과 주바랜드군 사이에 다시 충돌이 발생했고 연방정부는 공개적으로 주바랜드 대통령 아흐메드 마도베를 비난하는 성명을 냅니다. 알샤바브가 점점 더 많은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하자 중부 지역에서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22년에 정부군 공세에 참여했던 부족 기반 지역 민병대들 중 상당 부분은 정부군의 급여 미지급 보급 부족을 이유로 전투를 그만두고 떠나거나 알샤바브와 협상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소말리아 특수부대인 바나브 여단은 개별 전투에서 여전히 알샤바브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있지만 지속된 소모전으로 숙련된 포참병력들과 지휘관들이 점점 소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통제 지역을 늘린 알샤바브는 급여 지불 능력이 개선되어 더 많은 병력들을 모병하고 있고 내전에서 승리하는 편에 서겠다고 결정한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알샤바브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수도 모가디슈를 향한 포위는 조여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